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나일강을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라고 부르는 건 오해일 수 있습니다. 강의 길이를 측정하려면 단순히 시작점과 끝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것 이상을 수반해요. 강은 다양한 지류로 구성된 복잡한 시스템으로 전체 길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이러한 지류를 고려하면 미시시피 강의 경우 초기 수치는 최대 3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타스카에서 시작하여 뉴올리언스에서 끝나는 이 측정치는 하나의 길이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미주리 강을 포함하면 이 수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러한 불일치로 인해 아마존강과 비교한 나일강의 길이에 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글이 나일강을 세계에서 가장 긴 강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강을 인체 내의 정맥으로 상상해보세요. 키가 182cm인 사람의 정맥이 182cm밖에 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건 정확하지 않겠죠? 정맥은 마치 거대한 네트워크처럼 몸 전체에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강도 같은 원리로 작동하며 본류의 길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류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도 똑같이 중요해요. 대기강은 남미 북부의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아르헨티나 북부까지 엄청난 양의 수증기를 운반하는 기류가 특징인 흥미로운 기상현상이에요. 이 공중에 떠있는 고속도로는 생명의 필수적인 수분을 운반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브라질의 중서부, 남동부, 남부 지역으로 확장되어 이 지역의 강우 패턴을 형성해요. 이 미묘한 강이 한랭전선과 같은 특정 기상 조건과 만나면 잠재된 습기가 필요한 강우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강우량은 이 지역의 다양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브라질의 번성하는 경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현상의 중요성은 농작물의 관계를 가능하게 하여 농업 생산성과 식량 안보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분명해요. 또한 지역 강에 물을 보충하여 물의 흐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수생 생물을 지원합니다. 또한 이 강에서 모은 물은 댐 저수지로 보내져 국가에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제공해요. 공중 강이 운반하는 물의 양은 아마존의 거대한 흐름과 일치하거나 심지어 능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아마존강과 공중의 아마존강을 합치면 나일강보다 훨씬 더 큰 강이 돼요. 대서양과 콩고 분지의 숲에서 나오는 수분에 의해 기후가 주로 형성되는 콩고 분지에서도 대기강이 관찰됩니다. 이 놀라운 현상으로 인해 연간 1에서 2m의 물이 증발합니다. 이 강들은 크기와 강도는 다양하지만 평균적으로 미시시피강 하구의 흐름과 비슷한 양의 수증기를 운반합니다. 드물게는 매우 강력한 대기의 강은 그 15배까지 운반할 수 있어요. 이러한 강이 육지에 도달하면 축적된 수증기를 방출하여 강우 또는 강설의 원인이 돼요. 대기의 강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수증기 함량이 높고 바람이 강한 강은 특히 홍수가 발생하기 쉬운 유역에 머물러 있을 때 극심한 강수량과 홍수를 일으킬 수 있어요. 잘 알려진 대기강의 예로는 하와이 인근 열대 지역에서 미국 서부 해안으로 수분을 운반하는 강력한 시스템인 파인애플 익스프레스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벤트는 여행을 방해하고 산사태를 유발하며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대기 하천이 위험을 초래하는 건 아니며 많은 하천은 물 공급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비나 눈을 공급하는 약한 시스템입니다. 또한 대기하천은 전 세계 물 순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미국 서부에서 물 공급 및 홍수 위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대기의 강은 호수 발생 가능성 외에도 스노우팩의 바람직한 증가에도 기여해요. 2010년부터 최근인 2024년 초까지 워싱턴 서부에서 캘리포니아 남부까지 미국 서부 해안을 강타한 겨울 폭풍의 원인이 된 1년의 대기강은 특정 지역에서 28에서 63cm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수증기를 강으로 간주할 수 있다면 또 무엇이 강으로 분류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물이 전혀 없어도 강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 매혹적인 현상은 전통적으로 강 계곡을 가리키는 와디로 알려져 있습니다. 와디는 사막의 완만하게 경사진 거의 평평한 지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강과 달리 와디는 물의 흐름이 산발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영구적인 수로가 없습니다. 그 결과 제한된 물 공급과 풍부한 퇴적물로 인해 꼬불꼬불한 하천 패턴을 보여요. 하천 바닥에 도달한 물은 아래로 스며들어 에너지가 급격히 감소하고 퇴적물이 많이 쌓이게 돼요. 또한 와디는 퇴적물 댐을 형성하여 이후 돌발 홍수가 발생하면 하천 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흥미롭게도 바람은 와디 내 퇴적물 퇴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와디 퇴적물이 물에 잠기거나 습기가 차면 바람으로 인한 퇴적물이 그 위에 침전되어 물과 바람 퇴적물이 혼합된 퇴적물이 만들어져요. 강은 모래나 공기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매혹적인 표면으로 인해 독특할 수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디강은 특정 조건에서 수련의 잎을 닮은 특이한 얼어붙은 지형을 볼 수 있는 흥미로운 광경을 보여줍니다. 아이스 팬케이크 또는 팬케이크 얼음이라고 불리는 이 지형은 부드러운 파도가 얼음 조각을 충돌시켜 매끄럽고 둥근 모서리를 만들 때 자연적으로 발생해요. 이러한 얼음 디스크가 파도와 상호작용하면서 가장자리가 다듬어져서 수련의 잎을 연상시키는 모양을 갖게 돼요. 일반적으로 팬케이크 얼음은 슬러시 같아요. 일부 언론에서는 디강의 얼음이 얼어붙은 거품으로 형성되었다고 보도하기도 했어요. 그럴듯한 이야기지만 과학자들은 팬케이크 얼음이 충돌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고 설명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얼음 팬케이크는 종종 서로 합쳐져 큰 얼음 조각을 형성해요. 얼음이 충분히 두꺼워지고 물의 난류가 계속되면 얼음이 구부러지고 부서지고 쌓여 얼음 능선이라는 놀라운 구조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물이 아닌 메탄으로 만들어진 강을 상상해보세요. 엉뚱한 생각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토성의 위성 타이탄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타이탄의 매혹적인 강인 비드 플루미나는 액체 메탄과 에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거대한 나일강과 비교됩니다. 400km가 넘는 이 강은 타이탄에서 두 번째로 큰 탄화수소 바다인 니게리아 마레로 우아하게 흘러들어가요. 타이탄의 표면은 대부분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비드 플루미나는 단단한 안반을 닮은 얼음 지형에 협곡을 새겨 넣은 숨막히는 강이 특징입니다. 나사 과학자들은 이 특별한 강에 급류, 소용돌이, 폭포가 있으며 지구의 강에서 볼 수 있는 특징과 비슷하다고 믿어요. 나사의 카시니 탐사선이 2004년에 토성에 도착했을 때 주요 목표는 이 거대한 행성과 그 위성을 탐사하는 것이었어요. 과학자들은 특히 독특한 표면 온도와 메탄이 풍부한 대기 때문에 타이탄에서 액체 메탄의 증거를 찾는데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나 타이탄의 적도 지역에 집중된 카시니의 초기 관측 결과 바다나 강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해 연구원들을 실망시켰죠. 하지만 실망은 카시니의 궤도가 바뀌면서 흥분으로 바뀌었고 연구팀은 레이더 기술을 이용해 타이탄 표면의 다른 영역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놀랍게도 레이더 신호는 모래 언덕, 절벽, 바위와 같은 다양한 각지고 거친 지형에서 반사되었습니다. 하지만 레이더가 타이탄의 극지방에 도달하자 신호가 멈추고 지구에서 볼 수 있는 호수, 강, 지류와 비슷한 신비한 어두운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 획기적인 발견은 카시니 탐사팀과 함께 일하는 과학자 제니 라데보가 같은 해 9월에 촬영한 이미지를 발표하면서 2012년 12월에 이루어졌어요. 이 이미지에는 나일강을 닮은 강이 322km에 걸쳐 비교적 곱게 뻗어 있으며 인근의 다른 주요 강과 유사한 단층성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놀라운 물줄기는 험준하고 경사진 지형을 통과하며 지구와 비슷한 지각 변동이 일어났음을 암시합니다.